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각 콘텐츠 문화사 제4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주대학교 디자인학부의 고경래 교수입니다. 네, 우리가 매주 시각 콘텐츠 문화사를 다룸에 있어서 시각 콘텐츠를 장르별로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시각 매체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즉, 목적을 가지고 생성되는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정보의 도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 소설, 시 등을 텍스트와는 별도로 도상으로 묘사, 장식하는 것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학적인 전문 지식이나 보도, 뉴스 등에서 문자 정보를 보조해서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하는 형식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형식보다는 소재에 중점을 둘 경우에 도형적이거나 회화적인 시각화된 표현물 전체를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래픽 디자인의 한 분야인데요.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회에서 기능하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작가 자신이 세계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순수 미술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조형 언어와 표현 기법의 면에서는 유사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정보의 도해로 볼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백과사전이나 식물도감 이런 전문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독자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이죠. 그러면 일러스트레이션의 어원적인 의미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일루미네이션이 그 원형이라 하겠습니다. 섹스너족의 림린, 그림을 그리다 라고 하는 말과 프랑스어 루미네, 빛나게 하다 라는 말의 복합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illumination은 밝게 하다, to make right 이라는 뜻이죠. 설명하다, 분명하게 만들다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이 경우 어원은 라틴어가 루스트라레, 빛나게 하는 것, 밝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라틴어 럭스, 빛이라고 하는 것에 닿는데요. 영어의 illuminate, 밝게 비추다와 같은 어원이며 럭스가 그렇습니다. 밝게 한다는 의미에서 알기 쉽게 한다는 뜻으로 그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일루미네이션을 어원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때 그것은 이제 밝게 한다, 빛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대상을 밝게 비추어서 그것을 잘 보는 것,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 경우는 그 내면 세계에서 자신이 정신 세계에서 그 대상에 대한 관념이 명확해지는 것, 밝아지는 것, 진리를 바라보는 것,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인간에게 널리 알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잘 보이지 않는 대상에 빛을 비추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것, 또한 내면의 감상을 시각화하여 대중에게 알리고 그 뜻을 명철하게 하는 것. 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상을 밝게 비추어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작가나 또는 뭐 인간 인류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 속의 감상을 시각화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것, 그 뜻을 명철하게 하는 것,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로는요, 글, 텍스트, 문장에 대한 어떤 대칭어로서, 그죠? 대칭어이면서도 글 문장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된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서양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의미는 그림이나 사파 등 인쇄물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판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아트를 우리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정신 세계가 소통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소통되는 과정에는 무엇인가 시각적인 어떤 매체를 잘 활용해서 보이게 해서 전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각적인 매체는 글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매체로 표현되기 전에 그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그 심상, 그 마음속의 원형상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 아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일러스트와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러스트입니다. 일러스트는 일본어이죠. 이라스토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일본에서 서양의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줄여서 일러스트라고 이라스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어는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현대 일본의 일러스트는 주로 그림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만 원래 서양의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런 의미에 한정되지 않았고 반드시 그림만을 지칭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강국답게 그림 위주로 일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앞서 우리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어원적 의미도 봤습니다만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런 좀 폭넓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러스트레이션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술로서의 순수해와 파인아트에 비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은 대중적이며 그래서 파퓰러 아트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파퓰러 아트는 순수 미술에 비해서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좋고 또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죠. 이것이 오늘날의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러스트의 제작 과정이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이라스토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일러스트레이션보다 좀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주로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런 그런 풍으로 이제 그려진 그림을 말하고 있죠. 일러스트레이션은 대체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중 매체를 통해서 복제되고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이 일러스트레이션은 순수 미술과는 조금 다르게 고객이 있고 고객을 의식하고 있고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서 제작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작가의 어떤 주관이나 그 해석 능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대상 즉 문화 소비자인 고객의 요구가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이 순수 미술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대중에게 직접 이미지를 전달하는데요. 현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매체라고 하는 것이
구텐베르크 이후에는 이제 인쇄 매체가 선풍적인 인기였죠. 그리고 이제 영화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도 나오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용도로 현재는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그 자체는 바로 사파라고 하겠는데요. 그림이나 만화도 일러스트레이션에 포함되거나 일러스트레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건축 쪽에서 사용하는 건축물 완성 예상도, 조감도라 그러죠. 그런 것도 일러스트레이션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러스트레이션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인쇄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쇄 외에도 다양한 매체들이 대중매체로서 애용되고 있는데요. 뭐 영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실로 많은 매체들이 있죠. 또 거기에 매체에 실리는 많은 그래픽들, 일러스트레이션들이 있습니다. 매체의 그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 처음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인쇄술이었고요. 인쇄술이 힘입어서 대중매체라고 하는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퍼퓰러 아트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일러스트레이션의 약사 살펴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발생 초기는 텍스트 종속적인 성격이 강했고요. 장식성에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파나 컷 등 이야기를 해설하는 기능에 의미를 많이 두었다는 것이죠. 텍스트 종속적 역할과 장식적인 요소에 포커스를 맞추는 등 텍스트의 부가적인 어떤 요소로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이해했습니다. 이 시기는 일러스트레이션의 목적성이나 개념이 요즘처럼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이 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시기였고요. 오늘날과 같이 일러스트레이션의 목적성이나 개념이 확고하지는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러스트레이션이 이제 발생했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의 등장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인쇄술로 인해서 염가에 대량의 인쇄물이 세상에 유포될 수 있었고 여기에 일러스트레이션이 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글과 함께 그림,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필요하고 그 어떤 필요성이 부각되었던 시기라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발전은 이렇게 15세기 독일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초기의 일러스트레이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은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로 찍은 성서입니다. 성경. 여기에 화려하게 일러스트레이션이 들어갔는데요. 보면 장식적인 성격이 좀 강하죠. 물론 일러스트레이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화면 전체가 활력이 있죠. 활력이 있고 글만 있는 것보다는 덜 지루한데 좀 장식적인 요소로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보면 이제 런던 뉴스라고 하는 신문이죠. 그런데 그림이 들어갔는데 그림을 보면 이제 그 뉴스 기사에 부과되어져서 그 내용들을 좀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설명적인 그죠?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러스트레이션의 약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현대의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자체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시각 문화의 한 장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복잡 다양화, 새로운 첨단 매체의 등장, 복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양상도 변모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은 영상과
인쇄물과 영상 콘텐츠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화처럼 미술가의 개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던 것에서 한정되지 않고 그런 것에 한정되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원화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체로 영상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장르적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문서에 첨가된 표나 그림, 해설, 사파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그것이 인쇄라는 매체의 특성, 그런 기술과 접목됨으로 인해서 점점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회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을 나누는 기술상의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일러스트레이션은 매체의 발전과 함께 같이 변모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회화도 재료 기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변모합니다만은 일러스트레이션과는 좀 다른 양상이죠. 또 회화는 미술가의 개성을 가지고 자신의 세계를 꾸준히 추구한다 그런다면 일러스트레이션은 대중과 교감하면서 대중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의 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이제 회화처럼 자유롭게 펜을 놀리고 또 붓질을 한 자유로운 어떤 그 손의 흔적이 보이면서 또한 뒷 배경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한 어떤 기계적이고 깔끔한 그런 선들이라든지 그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아날로그에 의한 어떤 표현적인 느낌과 디지털에 의한 이런 그 패턴화된 느낌, 이런 것이 대비를 이루면서 독특한 느낌을 형성하고 있는 현대 일러스트레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목적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은 더욱 그렇죠. 일러스트레이션에는 목적과 용도가 있고 상업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그 시장의 미술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해서 주제를 명확하게 시각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미술입니다. 물론 조형 기법상으로는 순수 미술과 같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림 그 자체가 목적인 순수 회화, 즉 순수 미술과 구별되는 별도의 목적성이 있죠. 별도의 목적을 띤 예술, 목적 미술이라고 하는 점이 일러스트레이션과 순수 회화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목표 지향적인 그림입니다. 현대적인 개념의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래픽 디자인의 지엽적인 요소가 아니라 컨셉을 가진 목표 지향적인 그림입니다. 시각 언어, 커뮤니케이션 아트 및 그 자체로도 조형적 가치를 지니고 강한 설득력을 발휘하는 시각 콘텐츠로서 독자적인 장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의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네, 좀 전에 현대의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목적성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시로 제시된 이 그림을 보면 달력 안에 그림이 있고 일러스트레이션이 있고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와인 또는 그 샴페인을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의 예쁜 멋진 모습입니다. 이런 형식 속에서 분명한 것은 와인 또는 샴페인을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뭘까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그림이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고요. 또는
또 그것은 달력이라고 하는 형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형식과 영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디자이너라 하면 일러스트레이터를 포함해서 예술가, 판화가, 사진가 등 좀 광범위하게 의미합니다. 디자이너에 의해서 제작된 일러스트레이션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문학 영역 쪽에서는 소설, 이야기, 책 표지, 아동도서, 이런 그림책 등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 기술 영역에서는 사전, 백과사전, 개론서 및 입문서 등에서 설명 그림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쪽에서는 기사의 일러스트, 만화, 캐리커처 등이 활용되고 있고요. 선전 광고 영역에서는 신문 광고, 잡지 표지, 포스터, 패키지라면 상자와 포장 등을 의미합니다. 엽서, 네온사인, 쇼윈도우 등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CD 자켓이라든지 캐릭터 디자인 등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위 구분은 분야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션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유동적임을 뜻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대체로 어떤 메시지를 담은 텍스트와 동반하는 것으로서 인쇄 및 인화 등의 수단에 의해서 대량으로 복제되는 그림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네, 책 표지, 잡지죠. 잡지 표지로 사용된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표지 자체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또 다른 표지의 예시입니다. 왼쪽은 단행본 책인 것 같습니다. 현대 일본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책이고요. 그 책의 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매년 발간되는 연간 발행 책자인 것 같습니다. 네, 자료 기술 영역의 일러스트레이션이죠. 백과사전, 식물도감 이런 자료성이 강하고 또는 전문적인 기술성이 강한 것들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일러스트레이션의 모습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저널리즘 영역에서 사용되는 기사 일러스트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의 어떤 그 장르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습니다. 네, 선전과 광고 영역의 일러스트레이션이죠. 포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국악 연주회 관련 홍보 포스터고요. 오른쪽은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많이 와서 감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홍보 포스터입니다. 네, CD 자켓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레이션이고요. CD 자켓은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그림은 이런 CD 자켓을 연상시키죠. CD 자켓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네, 기타 캐릭터 영역의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친근한 캐릭터죠. 카카오 프렌즈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매체의 발전과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가겠죠. 그 시작은 독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개발이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그 텍스트에 종속하는 어떤 의미가 강하고 장식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했는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일러스트레이션만의 독자성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죠. 스티븐 헬러라고 하는
디자이너 및 문화 비평가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글과 이미지의 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저작인 북 디자인 캐릭터나 타이포그래피 스케치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일러스트레이션은 페인팅이나 드로잉, 콜라주 등 시각 이미지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장식을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글과 이미지의 다리 역할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심상, 즉 인간의 내면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글, 텍스트보다 좀 더 심상에 가까운 인간 내면의 예초의 원형상에 가까운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러스트레이션의 독자성을 이야기할 때 조셉 힐리스 밀러의 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는 글과 이미지의 대화라는 말로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정의했는데요. 일러스트레이션은 의미의 이중화에 기여하고 텍스트에 종속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과 문장, 즉 텍스트는 서로 대화적인 관계에 있고 상호 간섭에 의해서 그 의미가 이중화되는 것이지 동일한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의미가 이중화된다는 것이죠. 의미가 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 종속적일 수 있지만 주종의 관계 되겠죠. 이미지가 우선하든 텍스트가 우선하든 주종의 관계에 있겠지만 동일한 것을 나타내지 않고 이중화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림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텍스트에 종속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독자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조지 크룩생크의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그의 출세작 올리버 트위스트에 첨부된 조지 크룩생크의 일러스트레이션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는 디킨스의 소설에 따라서 크룩생크가 사파를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킨스가 크룩생크의 그림들, 런던의 하층 사회를 묘사한 판화 연작을 위한 스케치, 그 그림들을 보고 오히려 그의 소설 캐릭터를 착상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캐릭터가 소설에 선행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묘사된 캐릭터가, 즉 그림이 소설, 즉 텍스트, 스토리를 이끌어내었음을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 문화 콘텐츠 생산 구조를 선도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소설에 선행하는 경우는 오늘날 일본의 라이트 노벨, 즉 그림 위주로 가볍게 읽는 소설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나 애니메이션, 만화 등에서 캐릭터, 비즈니스의 형태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그림은 찰스 디킨스의 소설 작품에 조지 크룩생크가 그림을 그린 것이죠. 표지로 여겨지는데요. 표지 또는 표지 다음 장이 어떤 바로 그 내지에 있는 그림으로 여겨집니다. 왼쪽은 올리버 트위스트의 표지고요. 오른쪽은 미스테리 오브 에드윈 드루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시 찰스 디킨스가 글을 썼고 조지 크룩생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분위기죠. 당시의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네, 조지 크룩생크와 찰스 디킨스의 생전 모습입니다. 영국에서 활동했죠. 영국 신사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크룩생크 사파과 시각 아티스트, 그리고 오른쪽 찰스 디킨스 소설가, 문학가죠.
네, 조지 크룩생크의 작품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이나 펜 같은 뾰족한 도구를 가지고 자유롭게 어떤 결정적인 선을 한 방에 끈 게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그어가면서 부드럽게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컬러링도 너무 강한 색이 아니고 맑은 수채화 기법으로 부담 없이 했네요. 일종의 데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본격적인 작품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자신의 이미지를 이제 끄집어내는 단계에서의 어떤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역시 조지 크룩센크의 작품인데요. 앞서 본 것보다는 좀 더 선이 강하고 굉장히 시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서민들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일본에서 현재 유행 중인 라이트 노벨들인데요. 이것을 이제 서점에서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라이트 노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림이 위주가 되어서 가볍게 읽어갈 수 있는 소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과 장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대표적인 장점은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작가의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카메라 렌즈와 작가의 마음 사이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 교량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그 외의 장점으로는 대중을 상대로 하면서도 작가의 개성과 철학이 드러날 수 있는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대중을 교육시킬 수 있고요. 또 대중의 상상의 폭을 넓혀서 대중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도록 합니다. 또한 이상의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을 자연스럽게 도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일러스트레이션의 특성은 동시대 사회와 문화를 증언하는 시각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시대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증언하는, 그렇죠?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증언하는 시각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집단과 민족의 전통과 노력이 내포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과거에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래픽 디자인의 일부로만 인식했으나 오늘날에는 시대를 대변하는 시각물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넓은 영역에서 신선하고 개성적인 일러스트레 작품의 현실의 회화로, 커뮤니케이션 아트로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러스트레이션은 사진으로는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작가의 관점에서 그 내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러스트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만은 눈앞에 있는 것을 더 잘 보는 것도 보이게 한다. 일러스트레이션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즉 아직 마음속에 있는 것, 드러나지 않은 것, 그렇죠? 분명히 마음속에 있는데 작가의 내면 속에는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죠. 네, 일러스트레이션의 목적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순수 미술과 구별되는 목적 미술의 성격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상품의 광고에 사용되는 일러스트레이션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요. 잡지 본문 중의 일러스트레이션은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적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은 독자로 하여금 그 책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구매해서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죠. 일러스트레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림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그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는 그림과 내용이 연계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일러스트레이션의 출발부터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기 한정되지 않죠. 어쨌든 일러스트레이션은 이렇게 출판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과 광고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두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일러스트레이터, 즉 일러스트레이션을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한 분야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이죠. 왼쪽은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공연 광고인 것 같습니다. 공연 광고 포스터로 여겨집니다. 자세히 보니까 왼쪽은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작품집 8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책 표지입니다. 표지이고 왼쪽은 표지이고 오른쪽은 이제 포스터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생활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 주변에 일러스트레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그림들을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조형활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적이 있다는 말은 목적이 있는 조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디자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시각 디자인의 한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포스터의 그림, 신문이나 잡지 속의 그림, 만화 애니메이션을 위한 그림, 기술적인 해설 그림, 책의 표지 그림, 동화책 속의 그림, 달력과 카탈로그의 그림, 광고 속의 그림,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 뭔가 기록을 남겨야 하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일러스트레이션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비상시에, 재난 상황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단계적으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전 가이드로서의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네, 열심히 캐릭터를 그리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의 모습입니다. 학생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해서 활약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회화와는 다르게 반드시 상업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화가 작가의 의도와 작품 세계를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러스트레이션도 작가의 뚜렷한 의도가 있어야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러스트레이션의 주문과 제작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 클라이언트, 즉 주문자가 제시하는 것은 두리뭉실한 테두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작가 나름의 가치관과 의도가 반영되어서 구체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작가의 의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작가를 섭외할 때 이 부분을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자신이 스케치북에 일러스트레이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과 회화 작품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대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상업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작품으로서 전시되기도 하고 판매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회화 작품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서 굳이 회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을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화라고 하는 비교 대상을 통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정체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백설공주에 나오는 사과 그림을 의뢰한다면 같은 주문이라도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백설공주의 죽음을 예고하는 슬픈 모습의 사과를 떠올릴 것이고, 또 어떤 작가는 사악한 새어머니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떠올리는 사과를 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그림들을 보면 현대의 회화와 현대의 일러스트레이션이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이면서 회화적인 기법을 썼고, 회화적인 기법으로 그려졌지만 어떤 대중성, 일러스트레이션의 어떤 성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스토리, 같은 텍스트도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할지, 어떻게 그림을 풀어나갈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백설공주의 사과를 그릴 때 벌레 먹은 썩은 사과를 그릴 수도 있고, 독이 물들어 있는 파란색 사과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저 생각 없이 빨간 사과를 그냥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들과 똑같은 하나의 사과가 나올 뿐이겠죠. 여기서는 나만의 사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해서 나만의 사과를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일러스트레이터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남들과 다른 나만의 해석, 즉 나만의 사과가 표현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백설공주의 사과를 그릴 때 디즈니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나만의 사과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가 되는 길을 열심히 꾸준히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각 콘텐츠 문화사 제4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